오늘은 최근 큰 관심을 받고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법 비맥 시술 후 재활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성노가병원 정형외과 이영석 원장입니다. 여러분, 어깨가 뭉칠 때 어떻게 하세요? 또는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면 바로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아마 열의 10분은 바로 그 부위를 주무르거나 꾹꾹 눌러서 풀어주실 거예요. 이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근육을 주무르고 풀어주는 건 물리치료나 보수치료 같은 재활의 일종인데요. 재활은 말 그대로 다시 활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더 깊이 있게는 치료를 받거나 훈련을 통해 일상생활을 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 재활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인간의 본능처럼 인류 문명의 시작과 함께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는 상서치료, 근육 강화, 마비치료 등의 목적으로 재활을 진행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중세시대에는 병원에서 재활이 이루어졌으며 19세기에 접어들면서 현대 재활의학이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활은 역사가 깊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회복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요즘은 재활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활은 단순히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치료가 아니라 질환의 종류, 수술이나 시술 방식, 회복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세심하게 맞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큰 관심을 받고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법 비맥 시술 후 재활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요즘 흔히 얘기하는 줄기세포 주사 치료는 정식 명칭으로 비맥이라고 합니다. 비맥은 본메로 아스피레이트 컨센트레이트의 줄임말인데요. 최근 이 시술법이 효과와 안정성을 인정받아 많은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 성노가병원에서도 시술을 받아보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요. 줄기세포 치료,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환자분의 골수에서 피를 뽑습니다. 그 피는 전문 의료기기를 통해 골수 농축액만으로 분리해요. 그리고 바로 이걸 무릎 관절각 내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이건 국소마취로 진행되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 수술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시술이라는 점에서 크게 안심하시고 치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치료법은 손상된 연골을 완전히 정상적인 연골로 회복시키는 방법은 아닙니다. 물론 통증 개선에 효과를 보이지만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무릎 관절 내의 환경을 좋게 해서 통증을 완화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비맥은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하지만 치료 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무릎 시술을 결정할 때 아마 어떤 병원이 좋을지, 어떤 의사가 좋을지 등등 시술 관련해서만 집중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시술의 결과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재활 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술 후 재활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비맥 시술을 시도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바로 일상생활의 복귀가 빠르다는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강조드렸듯이 무릎의 건강한 회복을 위해서는 재활이 필수적인데요. 적절한 재활 계획을 통해서 무릎의 기능을 온전히 회복하고 관절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재활이란 건 올바른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근력과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제가 올바른 운동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근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근력 운동 아무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내 관절의 상태와 회복 단계에 맞는 운동을 적절하게 시행해야 하고요. 또 운동 강도도 지금 나에게 맞는 단계로 진행하면서 서서히 강도를 높여 근력을 만들어 줘야 해요. 먼저 1단계, 시술 직후에는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통증과 붓기를 줄이는 것이 주된 목표로 진행됩니다. 이때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제대로 펴거나 굽히지 못했던 분들이 무릎의 운동 범위를 회복하기 위한 간단한 동작들을 시행합니다. 이 단계는 무리하게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칭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한 달 정도는 이 단계를 유지하라고 설명드려요. 대부분이 비맥 시술을 하고 의욕이 넘치셔서 바로 운동하려고 하시는데요. 절대 안 돼요. 시술 후에는 우리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필요합니다. 또 스트레칭은 햄스트링 스트레칭, 단경인대 스트레칭을 주로 하시면 되는데요. 이건 성노가병원 유튜브에 잘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후 어느 정도 운동 범위가 회복되면 근력을 강화하기 위한 2단계로 접어드는데요. 이때는 적당한 강도의 저항 운동들을 시행하면서 근력을 키워줍니다. 하늘 달리기 운동, 슬관절 신전근 운동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운동도 성노가병원 유튜브를 참고해 주세요. 그런데 근력 운동을 하실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1시간 하면 1시간은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꼭 하셔야
해요. 그리고 마사지건 또는 사우나를 통해서도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켜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니 근력 운동 후 스트레칭은 필수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3단계는 중급 재활로 근력과 지구력을 향상시키는 게 되는데요. 이전과는 다른 고강도 운동을 진행합니다. 이때 실내 자전거 타기나 수영 같은 운동들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 고급 재활에 해당하는 4단계에서는 스포츠 활동을 시행하는데요. 사실 비맥 시술을 시행하신 분들은 4단계 스포츠 활동을 하시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3단계까지 재활치료를 시행하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병원을 통해 재활치료를 받으신다면 무릎 건강 회복뿐 아니라 무릎으로 인해 틀어졌던 자세, 허리 통증 등을 같이 치료받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간혹 비맥 치료 후 통증을 느끼시거나 움직이기 힘들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시술 후 적절한 재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술하신 병원에 문의하셔서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비맥은 다른 관절염 치료법들보다 부작용이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환자 본인의 골수에서 채취한 농축물을 사용해서 유전자 변이나 합병증 등에 대한 걱정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치료 효과와 지속력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술 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맥 시술 후 환자분들에게 운동과 스트레칭으로 꾸준히 관리하시라고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시는 마니아분들도 많으신데요. 시술 받자마자 운동을 바로 해도 되는지 질문을 하세요. 저는 NO라고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술이 아무리 간단하고 회복 기간이 짧다고 해도 시술 직후에 격한 운동은 주의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 시술 후 주의사항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충분한 휴식. 시술 직후에는 몸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을 취해 주셔야 합니다. 둘째, 시술 부위는 깨끗하게. 시술 이후 그 부위를 자꾸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해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절대 무리하게 만지거나 긁으시면 안 되고요.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정기검진은 철저히. 시술 후 상태가 호전되면 많은 분들이 정기검진을 안 나오세요. 그런데 상태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정기검진을 통해 경과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의 양상이 바뀌거나 다른 곳에 증상이 나타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성노가병원 정형외과 이영석 원장이었습니다.